올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3%로 크게 전망을 웃돌았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던데 이거 일단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뜬금없긴 한데요. 뭐 저도 경제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가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다 혼자 살았겠지만 이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두 명, 세 명 이상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현대적인 단위가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사회과학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 이유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금융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뭐 경제학, 경제학 중에서도 뭐 한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커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쪼그러들어요. 음. 여러분들 좀 전에 앵커님이 GDP가 성장률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내 피부에 닿지 않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월급이 조금 올라도 한 3%, 4% 올려주잖아요. 보통 이제 네. 물가 상승률 정도 그렇게 올라도 피부에 안 닿아요. 그렇지? 음. 3%, 4% 줄어들면은요. 굉장히 피부에 닿습니다. 이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뭐 개인적인 피부에는 안 닿지만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거죠.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 뭐 가까운 일본 한번 보시죠.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니까 쪼그러들어서 국민들도 더 피폐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는. 경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장이 무엇일까? 성장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생산된 가치를 말해. 음. 사실은 말하면 부가가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부가가치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VAT. Value Added Tax. 이게 전부 다 모든 생산된 거에 가치가 새로 생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붙이면 모든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성장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고 음. 알기 위해서 그 수치가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건 키가, 그다음 몸무게가 성장하는 거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갖다 기준점으로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모든 부가가치를 합한 게 총 부가가치로 총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런데 이 부가가치가 그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부가가치라는 게 이게 사실은 value added라는 영어에 이게 해석한 거거든요. added value. 근데 네. 이것을 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부가가치로 이렇게 한자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여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 생산된 거에 가치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조금 계산 방법은요.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사실 좀 달라요. 음.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만들어진 가치는 부가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파고 노동을 하건 아니면 뭐 나무를 잘라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건 이거 전부 다 부가가치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물건을 떼와서 팔아도 부가가치가 다 됩니다. 돈놀이를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빌려서 이자를 받아도 이게 사실은 부가가치에 해당이 되는데 하지만 막스 레닌주의로 이렇게 대변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요. 사실 노동에 의해서 나온 것만 생산된 부가가치를 엄밀히 따져요. 그래서 음. 서비스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엄밀히는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점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사실은 이슬람의 율법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의 과일 농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어치 사과를 생산했어요. 예. 다른 사람은 100만 원어치 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본다면 부가가치는 2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과 농부가 배농부한테 자기의 그 100만 원어치 사과를 다 팔고 배농부는 또 반대로 사과 농부한테 자기의 100만 원어치 배를 다 팔았어요. 음. 근데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2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 팔고 200만 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는 총 400만 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생산한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가 부가가 되면 우리의 그 생산, 총 생산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것을 민간 소비 이런 퍼센트로 말이 나오는 나누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퍼센트로 나눈 게 이게 GDP 성장률, GNP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GDP 성장률은 뭐냐면은 국내 총생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한 것을 합한 부가가치가 사실 GD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합한 것이 가치의 합계가 우리나라 총생산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럼 뉴스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1분기 1.3% 성장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0% 벗어난 게 2021년 4분기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수치인 건 맞는데 깜짝 성장률이라는 표현도 할 만한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깜짝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글쎄요, 그 깜짝 성장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작년까지 조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뎠습니다. 예. 성장률을 보면 특히나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도 기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낮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사회가 좀 경제가 좀 되돌아오면서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GDP 성장률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또 우리나라 수출이 한동안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출이 조금 더뎠어요. 성장률이.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제 그 가격들이 다 이제 좀 반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미 경제학자분들이나 경제에 계신 분들은 깜짝이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군요. 뭐 깜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놀라긴 했죠. 왜냐하면 예상치하고 좀 많이 벗어났으니까요. 전망치는 사실은 0.5%였습니다. 네. 1, 4분기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 보통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집계를 하는데 네. 집계 전에 사실은 예측치도 이렇게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예측치를 만들어 봤을 때는 1, 4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약 0.5%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1.3%, 2배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이다. 이런 표현이 드는데 깜짝이라도 깜짝 하락보다는 성장이 사실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나온 그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일단은 좋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나라가 이제 경제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삶에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호조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산 데 대해서는 수출이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가 주요 경제 대국들에 비해서 작아서 내수가 작은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만 해서는 경제를 꾸려나가기 어려워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요. 독일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출 경제에 뭐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뭐 물품들이죠. 다 아시는 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배터리, 화학 같은 주요 품목들이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대내외 이런 여건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많고요. 중동의 전쟁도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떨어지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또 뭐 여러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투자분자분들하고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이 한국은 좀 이해했던 게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많이 헤쳐나오지 않았느냐, 네. 니네들은. 그런 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는 민족은 맞았다,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힘들 때 조금씩 이렇게 그 서로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잘 안 느껴진다. 여전히 뭐 유가나 환율 높고 뭐 과자 한 봉지 가격 계속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뉴스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좋게 되고 있다는 거야? 라는 그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래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준다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음, 그러냐면은 물가는 돈을 뺏어가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물가가 사실은 높아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이 돈을 많이 찍었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물가가 사실 많이 비싸진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에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음, 뭐 예전에 가보면 프랑스 혁명이 직접 일어난 이유도 사실은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들이 못 살아서 붕괴한 거고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요,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서 막 돈을 수레로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틀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최근에는 국내에만 물가의 영향을 받는, 국내만 물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적인 물가의 요소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국제 교역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먹은 빵이나 아니면 커피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제 금융 뭐 작게 말해서는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돼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새는. 네. 고환율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1,300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왜 저렇게 고환율을 용인하느냐, 강달러를 용인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수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물가를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를 자기 통화를 강하게 유지하면 다른 물건을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음,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환율을 많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조금 이게 낮춰졌으면 좋겠다. 다행히 좀 최근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60대로 환율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 향후에 물가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이 좀 팍팍하다. 음, 이런 것들은 다 물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앞으로 이런 부채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지금 그 물가 상승의 문제는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인류를 괴롭힐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 물가 상승을 좀 조심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인류라고 말씀하셨죠.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물가 관련해서도 우리 변정규 전무님 좀 모시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 전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